12일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는데요. 전남 지역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민주당에서만 4명의 후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참여도 저조하고 조례 발의도 적었습니다. 국보급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순회전이 강진에서 열렸습니다. 고려시대 삼강청자가 900년 만에 강진으로 돌아오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10일 오전 8시 26분쯤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잦지 않은 곳에서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역대 16번째 강진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오전 8시 26분쯤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강입니다. 이어지는 오전 9시까지 규모 2.0 이하로 8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지진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16번째,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12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규모 4.0 이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진이 잦지 않은 곳에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년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여 만입니다. 육지에서 발생하기는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고 6년여 만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장수군 북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장수 지역 지진은 연속 2차례 발생한 데다 지난 2012년 5월 11일 무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 이후 전북에서만 4번째 발생입니다. 지진이 더 이상 해안과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전북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2번의 지진이 동일한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일한 단층에서 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어서 더 큰 지진 피해에 대한 안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진동을 느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12일 아침 8시 30분부터 45분 사이 주로 진동을 느꼈다는 지진 신고가 1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경우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낙화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4.8 규모로 12일 아침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 건축물 가운데 지진을 버틸 수 있는 비율이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은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54만 195곳 가운데 10.6%에 해당하는 57,189곳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 처음 정해진 뒤 2015년에는 3층 이상, 2017년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며
법령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날림 양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4명의 의원이 의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정당 안에서의 경선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다음 민선 9기 선거 직전까지 의장 타이틀을 달 수 있는 후반기 의장. 다음 달 1일 열리는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만 4명의 후보가 입후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선의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행자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집행부 견제의 구조적 한계를 꼬집으며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3선의 박계수 의원입니다. 지난 8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견제에 집중할 것과 상임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선의 나한수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 의원은 현 9대 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한 의회, 상임위원회 지원 강화를 약속했고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선의 강형구 의원입니다. 8대 순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는 20일쯤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만 4명의 후보가 물망에 오른 상황인 만큼 당내 경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는 오는 28일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다음 달 1일 의원 25명의 투표로 의장 선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후반기 의정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 전반기 의사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여수시의회는 13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나선 의원이 고작 3명일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현안과 거리가 멀었는데요. 전반기 의정 활동을 살펴보니 2년간 10건 이하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전체의 34%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날 여수시 의원 2명이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민덕희 의원은 탄소 중립을 위한 여수시 정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고 최정필 의원은 웅천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 행정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관내 대기업, 중소기업, 여수상공회의소, 시민사회단체, 여수산당 공동발전협의회 등 ESG 경영 협력체를 별도로 구성하셔서 지역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가는 창구 역할을 해주십시오. 당초 13일까지 이어지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기로 한 의원은 모두 6명.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돌연 취소하면서 질의자는 3명에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의정 출마를 하려다 보니까 이 한번 실수되면 징크스가 되버렸잖아요. 질문 내용도 현안을 비껴갔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거론되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율촌대학병원 설립, 본청사 별관 증축 등 굵직한 사안들이 빠진 겁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여수시 의원들이 알맹이 빠진 질문을 이어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전반기 의정 활동을 점검해보니 전체 26명 가운데 10건 이하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모두 9명, 전체 34%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적은 건수를 기록한 의원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자기네들 당리당략, 그다음에 뭐 이권 챙기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시정질문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우문 발언도 안 하게 되는 거고 조례 발의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2년 전 출범 당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한 민선 8기 여수시 의회.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상기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인 고려청자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청자의 본고장인 전남 강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보 98호로 지정된 항아리 모양의 청자를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항아리에 하얀 모란꽃이 활짝 폈습니다. 국보 98호로 지정된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입니다. 청자가 처음 발견된 곳은 고려시대 궁성이 있었던 지금의 개성 인근. 비슷한 형태의 유물을 찾아보기 어렵고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보존돼 지난 1962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보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어요. 국보들이 책에서만 보는 걸 여기 박물관 와서 직접 보는 게 신기했어요. 국보로 지정된 고려청자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은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 일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청자를 곳곳에 선보이기 위해 순회전을 열었습니다. 순회전에서는 국보뿐 아니라 잔과 받침, 매병, 찻잔 등 또 다른 고려청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고려청자는 약 80%가 전남 강진 일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란무늬 청자 역시도 강진이 주산지로 추정되는 만큼 약 900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는 건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과 지역 학생들한테는 강진의 역사 그리고 고려청자라고 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광진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는 유익한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내실 있는 여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옛 선조들의 혼이 깃들어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던 청자. 이번 순회전은 오는 9월 8일까지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입학정원 100명 안팎의 의대를 목포대학교에 설치하고 의대 조성과 산업보건, 첨단 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등 의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입 분석은 1.7, 생산 유발 효과 2조 4천억 원 등 경제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현안 사항을 들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사업인 고향 올레 사업 일환으로 워케이션 분야에 최종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국가정원 안에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브리핑 자리에서 순천이 공공형 워케이션 도시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높인 우수 사례라며 지자체가 고유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프랑스 콘텐츠 기업 오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 오노는 우리나라 웹툰 기업 캐나즈와 함께 순천에 합작법인을 세우고 웹툰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웹툰 지식재산권 개발과 웹툰 인재 양성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나라 이파스 오노 대표는 순천에 설립될 합작법인 오노코리아를 필두로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